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오후 2시 박성명의 이슈펀치 시청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14일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66회 66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좌파 우파 이념 대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여야 진영 싸움을 넘어서서 국민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보자. 그렇게 해서 설사 박성명의 이슈펀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국 정치사에 부끄럽지 않는 논평과 해석과 분석을 남기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해서 오늘이 66번째 66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초심으로 박성명의 이슈펀치는 계속 갈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총선 D-1. 자, 시청자 여러분, 투표하신 분도 많으시죠? 저는 지난주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저 아내하고 산에 등산을 하러 가다가 사전투표하고 갑시다. 그래서 좋죠.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줄이요. 정말로 한 100m 정도 세졌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길 마음을 못 쓰니까 하자고 했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줄 서 있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많은 줄이 무슨 뜻일까? 정말로 가서 마이크 들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26.69% 사전투표율 최고치입니다. 역대. 자, 이것이 본선거 투표율까지 같이 끌어올릴지 아니면 본선거 투표율을 잠식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 같아요. 만약에 투표율이 올라가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투표를 보인다면 무슨 뜻일까?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저는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이 와중에 국민들은 투표 일정도 늦추지 않고 사전투표까지 하면서 국민들은 1m 간격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에 비닐장구도 주더라고요. 양손으로. 비닐장구 끼고 찍으러. 투표를 했다. 투표율도 높았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못하는 것도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투표를 하면서 이 많은 행렬들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본선거가 D-1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셨죠. 네. 자, 아마 지금까지도 혹시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중도층, 부동층 있을 겁니다. 그죠? 이분들은 막판의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작은 이슈에 민감합니다. 그래야 응징을 할 테니까, 또는 심판을 할 테니까. 자,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의 이 높낮이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야 각 정당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총선 하루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뜨거운, 잘 나가는 아니고 못 나가는 아니고 그냥 뜨거운 사람 5명. 네, 우리 김성원 기자 옆에서 웃고 있는데 5명을 골라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뜨거운 사람 5명. 빅5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D-1 되다 보니까 여야 선거 전략에 약간의 분위기가 좀 있죠. 민주당은 이 정도 되면은 과반은 충분합니다. 얼굴 표정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보이죠. 반대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망할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조금 더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과반 충분하다고 겸손하시오.
당내에서도 어느 말이 맞는 거죠? 또 하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우리가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읽어봐야 할 이른바 선거의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핫한 인물 빅5 하고 두 번째 좀 작은 주제로 한 개는 제목을 읍소 전략, 삽을 살려주십시오. 읍소 전략과 표정 관리의 불협 화음 두 장면 이렇게 꼽았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게 우리 천지일보 정치부의 촉망받는 기대주 김성원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원 기자님은 이제 아예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제는 뭐 분위기를 보니까 네. 계속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 할 때마다 부담이 돼서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방송이 한 20년 되거든요. 네. 저도 카메라 앞에 앉으면 부담되니까 누구나 부담되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다만 좌우 분위기를 맞추면서 대화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TV를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김성환 기자 덕분이 기대가 큽니다. 아니, 박사님 덕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이도 좋습니다. 자, 오늘 김성환 기자님, 네. 우리가 지난주에 65회째 21대 총선판을 뒤흔드는 막말 빅세븐의 주인공은 했잖아요. 그죠? 네, 했습니다. 막말 빅세븐. 네. 그래가지고 한번 신나게 비판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말했다. 우리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틀 뒤에 네. 진짜 막말의 주인공이 나왔어요. 네. 조금 일찍 나왔으면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그냥 좀 비판했을 텐데 우리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차명진 후보, 이제 전 후보입니다. 네. 선관위에서 아예 이름이 지워졌으니까 네. 차명진 전 후보가 사실 막말의 최강자였는데 네. 우리가 방송 나가 이틀 뒤에 노는 바람에 네. 우리한테 빠졌습니다만은 자 우선 D-1 가장 핫한 인물 중에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통합당의 차명진 전 후보, 전 의원을 네. 꼽았는데 경기도 부천병 지역구에서 네. 공식 후보자 토론회를 할 때 그 유명한 세월호 텐트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분을 조금 압니다만은 네. 방송하면서 만나기도 했는데 이 정도로 한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설사 어느 인터넷 신문에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인터넷에 있는 거 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죠? 네. 더더욱이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번 경고도 먹었잖아요. 네. 세월호 때문에.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왜?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있고. 근데 그 자리에서 텐트 안에서 뭐 음란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윤리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탈당을 권유했어요. 네. 권유를 해주세요. 열흘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미 선거는 며칠 뒤에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당 지도가 뭐냐 이거. 굉장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굉장한 역풍.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중도층에서 화가 빠져나오고 심지어 박형준 공동선대위 위원장도 중도층이 빠져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지명을 했는데 너무 늦었다. 네. 제명도 늦어도 너무 늦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아서 적어도 통합당 지도부의 이런 그 후속 대처, 후속 조치가 너무도 미흡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아요. 네. 요번에 차명진 후보 발언은 사실상 전 후보. 전 후보. 후보가 아닙니다, 이제. 네, 네. 네, 전 후보죠.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 사고 방식이 이미 실수라기보다는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언이 아니라 자신은 네. 확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다. 네네. 아. 그리고 사실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당선권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그 보수 유튜브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말을 하면은 호응을 하는 그 보수의 생태계.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선거와 밀착하게 어떤 그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부동층도 있고 오히려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이 통합당 자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것은 뻔한 건데 굳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비판들이 많고 예. 두 가지가 통합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명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를 했고 네. 또 역풍이 불자 다시 제명을 한 이런 과정이 이미 실기를 했다. 이런 것을 먼저 하나의 패착으로 보고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기존의 공천 과정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미 컷오프 된 사람을 다시 공천에 다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두 번의 어떤 실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방금 그 김성환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저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깜짝 놀랐는데, 자, 뭐냐면은 차명진 전 후보의 이 발언은 실언이 아닙니다. 실언은 말을 하다가 보면은 생각과는 좀 다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실언.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건 실언이 아니라 확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확신 있게. 자, 그러면은 본인은 확신 있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찌르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할 때, 그러면은 아까 보수층이라 그러는데 보수는 아니고 극우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극우. 네. 극우층이 똘똘 뭉칩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심지어는 돈도 돈다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차명진 후보가 전 후보, 다시 후보 때 앞으로 이제 윤리위가 탈당을 제명 안 하고 탈당을 권유하니까 더 열심히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염치 없지만은 정치자금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며칠 만에 한도가 차 떨어졌습니다. 네네. 이제 더는 받을 수 없다고. 돈이 몰린 거예요. 네. 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 이런 겁니다. 냉철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세월호 앞에서 텐트 얘기를 하니까 돈이 모이더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치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돈이 모였습니다. 직접 차명진 전 후보가 돈이 꽉 찼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선거운동 비용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찼습니다. 더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일부는 어디에다 후원을 하겠다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돈이 몰렸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 차명진 후보는 이제는 중앙선관위의 홈피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는 싹 지워져 있습니다. 후보는 아니고 이제 전 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돈이 모인다는 얘기가 상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모였으니까.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자신은 돈이 모인다 칩시다 그러면은 한도도 꽉 차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썼던 돈도 보조를 받아요. 네, 한 2, 3억, 3, 4억 정도 돈을 받습니다. 괜찮죠? 쉽게 말하면 좀 돈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거 비용 보조 못 받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웃돼 버렸으니까. 네. 자, 자기는 세스 완주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칩시다. 뭐 15%만 득표율 넘으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니까. 그럼 자신은 망했는데, 자신만 망하니까 주변의 동료들은 최소한 수도권에 지금 한 50군데 정도가, 50군데 정도가 접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5% 이내의 싸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차명진 전 후보 이 발언 때문에 본인은 돈이 모이고 극우 지지층이 모였을지 몰라도 주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 괜찮은 통합당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실을 왜 당 지도부는 모르냐 이거예요. 저도 알고 김성환 기자도 알고 우리 스태프도 다 할 수 있는 거 왜 당 지도부는 모르냐고.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큰일 났네. 제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라 하지 아십니까? 차명진 후보 때 빨간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할 때 저 사람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바보로 보니까
통합당을 향해서 비판을 목소리 많이 한 겁니다. 본인은 빨간 옷을 입고 열심히 하고 기호 2번 달고 인수하는데 당 지도부는 저 사람 우리 후보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뒤에 제명을 했습니다. 위기 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통합당은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죠. 물론 공천 때부터 더 잘했으면 뭐 그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가면 또 더 할 얘기 많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통합당에서는 막판에 차명진 당시 후보의 이 막말 하나가 어쩌면은 초접전 지역을 완전히 망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내일 보십시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 초접전 지역에는 판세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있고 선대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체 판을 보라고. 그러나 선대위원장은 뭐 한심하다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는 뭐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걸 공천을. 제가 했습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위기 때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 당의 정치력을 보고 지도자의 인물 됨됨이를 봅니다. 리더십을 봅니다. 이 점에서는 통합당 지도부는 너무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막판에 가장 핫한 인물, 그래서 첫 번째로 차명진 전 후보를 꼽았군요. 네. 네. 아유, 이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D-1 가장 핫한 인물 빅4 가운데 두 번째는 민주당의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를 정했어요. 네네. 네, 어떤 분입니까 이게? 네, 바로 어제 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폭로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박선재 후보가 네네, 통합당의 박선재 후보가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과거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약 20여 차례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논란들 그런 어떤 막 그 색드립이라고 하던데 성적 농담 색드립. 네네 그 농담들을 하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뭐 여성을 그 갖고 노는 식의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제 폭로했다라는 것이죠. 네. 기자회견에. 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그러네요. 막판에. 저는 이 김남구 후보를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네. 방송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방송에서도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제가 판단한 김남구 후보는 아주 젠틀한 사람입니다. 네. 아주 젠틀한 사람이고, 또 예의 바르고,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요? 쓰리 연구전?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방송 시작할 때 본 방송은 색드립 노네요. 네네. 선정적인 농담하는 거. 네. 본 방송은 색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예 상담 방송위원이 프로가 불편하신 여러분들이나 공자왈, 맹자왈 찾으시는 분들은 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명도 나왔다 그래요. 네. 제가 참 공자왈, 맹자왈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뻔히 본인도 알았는데 네. 김남구 후보가 여기서 했던 이 발언들이 주변에 있는 같이 뭐 진행을 하는 모양이죠. 네네. 진행을 같이 하는데 주변의 인사들은 색드립, 욕설이 난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김남구 후보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같이 호응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는 네네네. 않았지만은 주변에서 말한 걸 들으면서 맞장구도 치고 뭐 방송하는 방송을 쳐야 되니까 네.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맞장구 치면 방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때문인 거죠, 그죠? 네. 김남국 후보 본인이 여기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뭐 이렇게 뭐 야한 성적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 분위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십 차례, 한 20여 차례 20번 정도까지 네네. 네. 거의 뭐 고정 비슷하게 가서 네네. 했는데 동참을 했다.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남구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높은 수위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하다 할 수가 있겠으나 그래서 저는 놀라서 정말로 이런 방송이 뭘 하는 방송인가 관련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 유료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500원을 결제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적어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 공직자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네. 얘기하면은
이런 방송에 가가지고 그 욕설과 색드립이 난무하는 자리에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송을 알았다고 얘기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다고 바로 그 보시는 대목이죠, 거죠. 그죠? 네. 바로 그 그 대목이죠. 박순자 그 후보가 어제 폭로를 했을 때도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 출연한 내용들을 꼽아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논란이 되는 방송을 수차례나 뭐 한두 차례도 뭐 논란이 되는데 수차례나 고정 형태로 거의 출연했다라는 것은 물론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김남국 후보한테 뭐 당선이 되면은 네. 뭐 떨어지면은 집으로 가실 거니까 당선되면은 왜 이런데 출연을 했는지를 출연하면 안 됩니까? 물 것이 또 걱정돼요. 네. 출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연한 사람과 같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공직자가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공직자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얼굴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가 또 여기 가서 정치 얘기하고 또 저기 가서 대한민국 지도자 얘기 그러려고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심한 얘기를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A 박사님 또는 A 교수님 그건 좀 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본인은. 네. 안 하고 오히려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이제 옆에 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 이런 분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나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이 한 발언은 아니고 주변에서 했던 발언에서 맞장구를 쳤던 그러나 이것을 뭐 제명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서 네. 다른 조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치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방송도 출연해야 할 방송과 출연해서는 안 될 방송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연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모르고 이런 토크쇼에 주변에 지인들 소개하면 갈 수는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갔는데 보니까 그런 방송이에요. 그리고 한 번 방송 가다가 집에 올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는 맞지 않습니다 하고 왔어야 될 텐데 네. 수십 번 정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이거는 김남국 후보자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래서 막판에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막판에 뜨거운 비판이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또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 네. 이제 해명을 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김남국 변호사 네. 후보자죠. 이걸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어떤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박순자 후보의 그 수행 운전 기사가 과거에 그 박순자 후보의 어떤 비위 사실을 폭로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떤 물타기하기 위한 어떤 네거티브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보통 선거 과정에서는 네거티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거티브도 선거 운동의 일환입니다. 네네,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할 수는 있는데 각 캠프에서도 그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씩은 다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막판에 다가오면서 자기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웬만하면 폭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것을 뭐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박순자 후보 쪽에서 불리하니까 네네. 막판에 네거티브를 한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거티브는 흑색선전, 다시 말하면 마타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타도 흑색선전은 나쁜 겁니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네거티브는 상대방의 아픈 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저분은 저런 분이에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심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필미를 제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절대로 그런 방송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또 그 방송에서 적절치 않는 발언 나왔으면 제가 비록 패널이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침묵을 지키고 맞장구를 쳤다는 측면에서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멋있는데 네. 이거는 상대편이 불리하니까 나를 갖다가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건 더 모양새가 안 좋다. 네. 자, 우리의 이런 정치 문화가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는 점점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 뭐 저런 것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고요. 네. 자, 21대 총선 D-1 가장 핫한 인물 빅5 5명 중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는 이분이군요. 그 유명한 유시민, 네. 노무현 전 이사장.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지난주에 그 차명진 전 후보만큼이나 많은 어떤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범여권이 자신의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 나와서 네. 그 범여권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발언을 해서 많은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예. 네. 자, 이거를, 자,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아니, 그거 뭐 180석 될 것 같으니까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저는 정치 평론을 합니다. 그죠? 제가 나가서, 민주당이 180석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150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평론한 사람입니까? 어느 한쪽 진영에 제가 안 서 있습니다. 통합당 쪽 아닙니다. 민주당 쪽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로서.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은 평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평론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쪽에 서 있잖아요. 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전 이사장이잖아요. 이분의 말 한마디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권의 핵심부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무게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지금 180석 될 것 같아요 하면은 팩트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오만해 보이고 네네네. 선거 전략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나서 말하느냐, 네. 그런 비판이었죠. 네,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몇 가지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유시민 이사장을 좀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민주당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깜깜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표심을 더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 밴드웨건. 그렇죠. 밴드웨건. 잘 되는 쪽을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를 노린 거죠. 네, 그런 부분을 한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선거 과정에서 봤듯이 너무나 앞서가다 보면 상대방의 의욕을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효과를 노렸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시민 후보 어떤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가뭄의 단비였다. 그간의 차명진 막말이다, 누구누구 막말이다 해서 굉장히 공세를 받아왔었는데 하나의 어떤 가뭄의 단비였다. 뭐 이런 어떤 평가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5만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봐줄 수가 있는데 5만 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라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오만한 어떤 모습이 비춰져서 어떤 선거 역풍이 나올 수 있다.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지금 구도 프레임도 이렇게 잡혀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도 꽤 되고 장관도 하셨고, 그리고 현 여권의 당직자나 이런 건 아니지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여권에서는 핵심 코어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 한마디는 상당히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물론 기존에 이런 얘기를 해도 학습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그간에 역풍을 맞은 적도 있었고, 아까 한명숙 총리 같은 효과도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의 어떤 결집, 지지층들에 대한 별다른 효과, 그냥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층입니다, 부동층. 이 부동층에 대한 자신감이 표현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전국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관련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코로나 전국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외출 자제 등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다수.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다 보면 당연히 뉴스에 관심이 갈 거고, 거기에서 이번 어떤 정부의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오히려 코로나 전국이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속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비단 1년, 2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해일 조선이라고 하는 네. 말들이 유행을 하고 맞아요. 이민을 떠나는 걸 너 당연시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다, 경제 문제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간에 그 많이 다운되었던 우리 국민의 자존감 말입니다. 네. 선진국들이 계속 칭찬해주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뭔가가 좀 삐끗하고 잘못돼가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훌륭하구나. 그리고 또한 그 의사들은 돈만 밝히고 그러지 않는데 일선에서 최 현장에서 그렇죠. 뛰고 있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공무원들은 네. 철밥통이나 해서 막 욕만 해댔었는데 제일 앞장서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많이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정부의 우리 어떤 그 코로나 전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부동층들은 움직이시겠다. 지금도 5 내지 7% 정도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미 우리 부동층들은 그렇게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시민 이사장 얘기는 또 두 번째 주제와 맞물려 있어서 네네. 그때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유시민 이사장의 이 발언이 180석에 맞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나가서 지금 전망을 많이 합니다. 기자들 전화 많이 옵니다. 전체 판세를 어떻게 예상하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나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평론가도. 자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유시민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앞서 우리 김성환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여권한테 유리한 분위기는 정말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정국을 보면서 저도 코로나 정국을 보면서 헬 조선이 불과 2, 3년 만에 웰컴 투 코리아로 변하고 있다. 우리 특히 공무원들, 의료진들, 정부, 그럼 더 위대한 것은 우리 국민들. 그 마스크 사가지고 갔었잖아요. 네네. 마스크 사가지고 줄도 서고. 뭐 일부 또 이런 과정에 또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큰 볼 때 우리 국민들 이런 세 박자 네 박자가 맞물려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참 자랑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라고 하니까 중도적으로 움직인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잘하면 180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상과 선거 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볼 때는 그런 말을 자제하는 것이 옳았다가 제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여권에서도 너무 경솔하다, 가볍다, 뭘 내가 할 말 했는데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밑에 있는 언더독이라 그러죠. 네. 강한 보수층을 깨워서 그래 180석이라고 그거 안 되지 내가 가서 투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쓸데없는 또는 필요없는 말을 했습니까? 핵심부에 있는 인사가 이런 얘기고 유시민은 내가 무슨 핵심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론가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지금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지 선거 전략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180석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네. 유시민 이사장. 자, 어이구 시간이 조금 빨리 가야 될 텐데 계속 뜨거운 인물들이 많네. 네 번째는 또 이분 오시네요. 네. 정봉주. 네. 열린민주당이죠. 네. 최고위원 전 의원. 네. 왜 넣었습니까 또 이분은? 이분은 경선에서 탈락이 돼서 네. 선거에 뭐 출마하지 못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제 네네. 그 선거를 못했죠. 네 그러다가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유튜브에 나와서 그 과정이 서글펐나 봅니다. 거기 과정에서 민주당 어떤 당직자들이나 이런 어떤 지도부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욕설을 했다든가 또 하나는 그 이제 댓글이 막 달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댓글이 너무 심하니까 쌍욕을 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네네 방송에서.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야.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저처럼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이제 댓글 우리는 안 봅니다만은 이 댓글을 보면은 저 박성병 오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방송에다 대고 마음에 안 들으면 뭐에 들어왔어 나가세요 뭐 이렇게 아니, 그는 예의가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 선 사람의 예의가 아닙니다. 이 방송에는 박성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앉았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방송에다 대고 A씨, B씨, C씨 당신 문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걸 뭐가 됩니까? 그거는 방송의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고 심지어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나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잡해 개쓰레기로 취급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당신들이 이번 선기간에 한 것을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오, 이거 너무 심했네요.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됩니까? 짐승만도 못했다. 내가 영원히 언로 있을 줄 아느냐? 당신들은 금도를 넘었다. 나는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이니 갑과 을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 오, 이 정도 되면은 저주를 퍼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돼서 역풍이 부니까 또 이때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누군지 너네 나 누군지 아직 몰라? 나 정봉주에 얘기했군요. 이씨, 윤씨, 양씨. 이씨는 이해찬 대표. 윤씨는 윤호중 사무총장. 누구? 윤호중 사무총장. 그렇죠. 총공신했으니까. 양씨가 누굽니까? 양정철. 딱 나오잖아요. 주관식을 했는데도 딱 나오는 거. 그럼 국민들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직접 하면서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 정봉주야 이렇게 말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단 댓글로 네티즌한테도 좀 험한 얘기를 했다. 바로 뒤에 또 사과를 했네요, 그죠? 하루 만에 보니까 일단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제 불찰이기 때문에 제가 성숙하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이제까지 많이 참아왔는데 어제 돌발적으로 감정 통제를 제대로 못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합니다. 쿨하네요. 그죠? 이렇게 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더 좋은 것은 그렇게 감정을 제어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면은 정봉주다운 진짜 멋있는 무게 있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얘기를 해서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저 정봉주가 원래 실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쿨하게 사과했습니다. 그죠? 뭐 변명하면서 그냥 내가 말한 이 씨는 예찬이 아니고 뭐 이 누구야? 또 무슨 윤 씨도 무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더 꼬여서 야 끝까지 저러구나 싶은데 쿨하게 그런 거 딱 없이 죄송합니다 이겠군요. 그걸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고 두 번 실수하면은 고입니다. 앞으로 방송하실 때도 저도 방송을 합니다만은 가볍게 말하지 말고 또 그래서 가볍게 사과는 말 없이 정말 진정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실언을 했으면은 깨끗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정봉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 황교안 대표 항상 나와요. 뜨거워요. 이번에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에도 지금 계속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그 선거 판세에도 불리하게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신사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좀 막말까지 가는. 요즘 좀 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읍소 작전까지 가는. 읍소. 그런 어떤 논란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려고 있는 통합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가 하는 언어를 보니까 신발을 벗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가 불리하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그 박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의도 연구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항상 판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싱크탱크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분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불리하다라는 것이 계속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었던 어떤 모습에서 엎드려 절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선거 전국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1야당 지도부로서 당대표로서 본인도 출마하고 있는데 신발도 벗고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다. 그런 진작에 다 잘하지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살려달라고 하는 모양새는 이거는 당당한 제1야당의 채통으로 볼 때 또 명식 대선 주자이기도 하잖아. 그죠? 유력한. 보기 안 좋다.
그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입방에 오르고 놀고 네. 있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 오세훈 후보 광진을 네, 뭐 네. 뜨거운 지역인데 그 어떤 남성이 뭐 중년이라 그래 남성 흉기를 들고 오시고 네.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뭐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황교안 대표가 연설할 때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 이미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번에 테러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이요. 황 대표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저도 불쾌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고민정 후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칩시다. 고민정 후보가 여러분 이 야당은 제1당이 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말이죠, 막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정부가 여러분 보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진짜 말도 아니고 된장도 아닌 네. 그래서 또 이 말도 아까 말씀하신 막 나가는 뭐 네.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어떤 황교안 대표의 선거 과정이라든가 그간의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어떤 비판, 상당히 좀 수위 높은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금만 뉴스 보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테러를 두고 난 테러 갖다 놓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지를 뭐를 못 받고 있는 거다. 이거는 100번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 또 테러까지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해야 표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 표가 소중한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정치인에게 테러를 하는 그런 정부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60대, 50대입니까? 남성의 이 남성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관계가 있고 싶기를 희망하는 겁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면은 자질이 없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도 대선 주자로 갈 것 같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위상에서 보면은 이런 멘트는 제가 보더라도 전혀 공감이 없는 오직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말을 인용을 해서 테러 같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지가 안 오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유하고 고민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태극기만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선 주자가 중도와 전체 국민을 아우르지 않고 몇몇 집단들만 따라다니면 그게 무슨 대선 주자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 치러놓은 다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더 큰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5명 갔죠? 5명 앞서 T-1 가장 핫한 인물 빅5 차명진, 김남국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누구? 김남국, 유시민, 정봉주, 마지막으로 황교안 이게 5분을 우리가 빅5를 꼽았습니다. 자, 큰 주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읍소 전략과 표정 관리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네네. 읍소 전략과 표정 관리 불협화음인데 똑같은 당의 지도부끼리도 말이 달라요. 자, 이건 조금 우리가 선거 전국을 고민하는 여러분이 선거 전략에 참모라고 하면 생각해요. 참모. 다 참모인데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상책인가? 하책인가? 상순가? 하순가라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전략이 보입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인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지 봅시다. 한 7, 8번 남았는데요. 봅시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 읍소 전략 통합당입니다. 박형준과 김종인 갈등입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 얘기는 13일 날 이대로 가면은 개헌 저지선인 백석도 위태롭습니다. 개헌이 제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됩니다. 100석이 안 되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민주당은 200석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석도 위태로워요.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180석 수준의 의석을 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없어질 이야기네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니까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박형정 위원장이 엄살 떠더라 그런 겁니다. 총선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김성환 기자는 네. 선거 전략, 선거를 앞두고 이틀, 3일 전이니까 때에는 네네. 상책이 어느 책이 어느 게 상책입니까? 그간의 역대 선거를 보면 사실 박형준 위원장처럼 읍소 전략하는 것도 상당하게 도움이 그렇죠.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요번에는 이게 과연 통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간의 어떤 국회 과정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또한 뭔가를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나 예.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효능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높아졌고 또한 그간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정말 물론 뭐 정부가 다 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정말 야당의 어떤 발목 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밀어줘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읍소 전략이 잘 통할까라는 의문이 하나 제기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부분 어떤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보는 어떤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으면 이제 둘 다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다. 네네. 없애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박형준 위원장의 읍소 전략이 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김종인 대표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은 더 기 빠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여서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러면 두 분이 사실은 역할을 분담한 거네요. 네네. 역할을 분담한 거죠. 저는 이 박형준 위원장 쪽으로 분위기를 조금 봤는데 딱 듣고 보니까 예리하시네요. 역할을 분담했네요. 맞아요. 한쪽은 어렵다.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위에 어르신 김종인 위원장은 안 어려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반해서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보니까 양쪽이 다 좀 든든한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이거는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상책, 하책이 아니라 둘 다 그냥 상책이다. 네네. 요 정도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는 요 반대쪽에 표정 관리. 요거는 조금 따져볼 만하죠. 표정 관리. 유시민 대 이낙연. 근데 앞서 이제 우리가 유시민 이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심스러워서 130석 플러스 알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요, 의석 확보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은 지지층이 이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냥 130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범진보는 180석이 넘어요. 이 얘기를 하고는 내가 앞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핫한 인물에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선거 결과에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합니다.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야, 이낙연의 톤, 유시민의 톤, 이거는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보면은 네네. 참 겸손하십니다. 네네. 선거 역풍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본 것이죠. 그래서 역풍. 질타한 것입니다. 네. 그간의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은 사례가 한두 차례가 아니거든요. 오만하면 진짜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결집이라든지. 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네. 통합당은 양쪽이 역할 분담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역할 분담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잘 나갈 때 한 방에 훅 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은 절대로 국민들 앞에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만함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만함을 드러냈던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운운한 것은 하책이고 네. 오히려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을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다. 네네. 아, 공감합니다. 네. 제가 봐도 이거는 와닿아요. 근데 이런 논란을 서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저기할 수도, 지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네. 이낙연 그 전 총리 지금 후보자를 좋아하신 분들은 또 이낙연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네네, 우리는 따지고 지금 보면. 이게 상책 하책하실 까지지만은 네네. 논쟁 자체가 전체적으로 네. 그 지지층을 좀 더 결속하고 네네. 지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거 직전에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 말 한마디는 이렇게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봤는데 표정 관리와 읍수 전략. 자, 어떤 것이 통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내일 저희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내일 총선. 자,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 좀 내일 피곤하시더라도 또 조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투표에 나서 투표를 하셔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 투표율이 상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야,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를 배울 수 있는 모멘텀을 유권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